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제1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제2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제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항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제71조 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제71조의 2 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 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의 2 고지의 방법. 제1항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 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제1항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년 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제3항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6조 소환장의 송달. 제1항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 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항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제5항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7조 구속의 촉탁 제1항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제3항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제1항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79조 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 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 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 제1항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리가 집행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 리, 교도관 또는 법원 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제3항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제1항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 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제1항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사법경찰관 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 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4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수사 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제85조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제1항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2항 제77조 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제3항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87조 구속의 통지 제1항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 일시, 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통지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89조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 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 변호인의 의뢰 제1항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 제1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의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3항, 제22조, 제298조 제4항, 제3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 제기 전의 체포, 구인, 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4조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호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제2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제3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4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5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96조 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제1항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2항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 제3항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제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98조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당 각 호의 조건 중 하나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제3호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제4호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제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제6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제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제9호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제99조 보석 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제1항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당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호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제2호 증거의 증명력. 제3호 피고인의 정과, 성격, 환경 및 자산. 제4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한 사항.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 제100조 보석 집행의 절차. 제1항 제98조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보석 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서 보증금의 가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4항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항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 2 출석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항 법원은 제98조 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 보증인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1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삭제. 제4항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제5항 전항의 석방 요구에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보석 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제1항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피고인이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 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제1호 도망한 때. 제2호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3호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4호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3항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103조 보증금 등의 물취. 제1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 2 보석 조건의 효력 상실 등. 제1항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항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 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 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최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제3항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 수색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이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항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2항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제2항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 업무상의 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사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3조 압수 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 영장의 방식 제1항 압수 수색 영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호 피고인의 성명 제2호 죄명 제3호 압수할 물건 제4호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제5호 영장 발부 연월일 제6호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제7호 그 밖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5조 영장의 집행 제1항 압수 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83조의 규정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 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7조 집행의 보조 법원 사무관 등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 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8조 영장의 제시.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119조 집행 중에 출입 금지. 제1항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 종료 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항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21조 영장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2조 영장 집행과 참여권자의 통지.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항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서의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박, 차량 안에서의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 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 야간 집행의 제한. 일출전, 일몰 후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 야간 집행 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한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2호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7조 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 압수 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0조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제1항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제3항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 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 압수물의 대가 보관 제1항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2항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3조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1항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제2항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 촬영, 기타 원형 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 압수 작물의 피해자 환부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 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의 통지 전 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항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제3항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 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 리 또는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 사무관 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 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 리, 법원사무관 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1장 검증 제139조 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41조 신체 검사에 관한 주의 제1항 신체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항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 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항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4항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2조 신체 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143조 시각의 제한 제1항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제3항 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44조 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145조 준용 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 증인의 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147조 공무상 비밀과 증인 자격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제2항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의 감독 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제2호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50조. 증언 거부 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50조의 2. 증인의 소환. 제1항.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제2항.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항.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한다. 제3항. 법원은 감치 재판 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4항.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교도관, 법원 경위 또는 법원 사무관 등이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제5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항.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7항.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8항.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2조. 소환 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제153조. 준용 규정. 제73조, 제74조, 제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제154조. 군의 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군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 함의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55조. 준용 규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 내지 제83조, 제8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제156조. 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7조. 선서의 방식. 제1항.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3항.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대행한다. 제4항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59조 선서 무능력. 증인이 당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제1호 16세 미만의 자. 제2호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제160조 증언 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61조 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항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1조의 2 증인 신문의 방식. 제1항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제2항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4항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항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62조 개별 신문과 대질. 증인 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제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항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4항 삭제.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3조의 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 소송 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4조 신문의 청구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얘기하지 않은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 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항 삭제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제165조의 2.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1항 법원은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1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제2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 청소년 또는 피해자 제3호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항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제167조 수명법관, 수탁판사 제1항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에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제2항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제3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8조 증인의 여비 1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3장 감정 제169조 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70조 선서 제1항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3항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 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 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제171조 감정보고 제1항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항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72조 법원 외의 감정 제1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3항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항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제6항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항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항 제3항의 유치는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제172조의 2 감정유치와 구속 제1항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 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73조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1항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허가인은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항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항 전 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항 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4조 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제1항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제175조 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76조 당사자의 참여 제1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제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7조 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을 준용한다.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178조 여비, 감정류 등 감정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의 감정료와 채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9조 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79조의 2 감정의 촉탁 제1항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 학교, 병원, 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80조 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하여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182조 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183조 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제15장 증거보전 제184조 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 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제3항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제185조 서류의 열람 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장 소송비용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제1항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피고인에게 책임지을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7조 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8조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자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9조 검사의 상소 치하와 소송 비용의 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제190조 제3자의 소송 비용 부담 제1항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자에게 그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191조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1항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제192조 제3자 부담의 재판 제1항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3조 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 종료 제1항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 계속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 부담액의 산정 소송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제194조의 2. 무죄 판결과 비용 보상. 제1항.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제2호. 한 개의 재판으로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호.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호.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194조의 3. 비용 보상의 절차 등. 제1항. 제194조의 2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4조의 4. 비용 보상의 범위. 제1항. 제194조의 2에 따른 비용 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항. 법원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 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94조의 5. 준용 규정. 비용 보상 청구, 비용 보상 절차, 비용 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